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을 이용한 화물 운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항공 화물 운송과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항공화물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증가되는.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가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가 이제 막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한 거.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으로 뭐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때에 어떤 배가 그 어떤 사람을 비행기가 안 태워도 되니까 화물기화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런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공화물이 고가라는 면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다면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은 뭐냐? 항공화물은 항공기에 어떤 화물을 운송하는 거야. 그래서 승객이라든지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화물이라든지 우편물 이런 거를 제외한 어떤 운송이라는 거죠. 항공 운송은 항공기에 승객, 우편 및 화물을 탑재하고 운송하는 운송 시스템으로 항공화물 운송은 항공화물 운송은 수화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해 운송하는 화물을 가리키는데, 주로 이제 고가인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시계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송업체와 일반 항공회사들이 항공화물 전용기 취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전용기, 화물 전용기가 많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항공화물의 특성은 뭐냐? 항공화물의 특성은 신속성과 비행기는 빨리 가니까 신속성과 정시성, 그 다음에 안전하다 항공으로, 그 다음에 계절이 없다는 거, 비계절성,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부분으로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화물이 요즘 성장하고 있어요. 많이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우리가 이제 어떤 항공기가 대형화로 인해서 운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성. 한꺼번에 많이 실고 갈 수 있으니까 단위당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항공기가 크니까. 예전에는 뭐 조금만 했으니까 그를 어떤 기름은 또 뭐 어찌됐든 비용이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물 전용기의 정기적인 운항으로 계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 전용 터미널 건설은 전문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자상거래 확대와 고부가가치 상품의 운송이 증가됐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운송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증가된 원인이 항공화물이 어떤 성장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거. 그 다음에 화물 주인의 의식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항공운송의 장점에 한 마케팅 전략의 어떤 고도화가 됐다. 그러면 항공화물의 주요 품목은 어떤 거냐? 어떤 것들이 주로 항공화물을 이용하느냐? 그런 걸 볼 때, 첫 번째 급송을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재보내 긴급 구호 물자라든지, 상품 견복이라든지, 이식장기 등 의학상, 혈청, 어떤 예비품이나 대체품, 혈청, 이식장기 등의 의학상 급송을 위하는, 그 다음에 생선 식료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처럼 또 급송을 요하는 부분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항공화물이 또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량에 비해서 고가이고 중요한 품목으로
운임 부담력이 있는 기금속이라든지 미술품, 시계,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기 그리고 항공화성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비가 저렴하거나 동일한 정도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관리라든지 마케팅 전략의 요청 그 다음에 안전성과 확실성 요구되는 그러니까 보석, 미술, 꼴통품, 미술 제품들. 미술은 면세예요. 나갈 때 다른 거는 다 수출하고 수입이 되는데 부가세가 없는 거지. 미술품도 부가세가 없는 면세 제품이다. 면세 제품.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런 부분. 항공화물 단위 탑재, 항공화물에도 이제 여러 가지 탑재어가 있는데, 파레트하고 컨테이너하고 이글루라는 게 있다. 파레트는 뭐 화물 파레트에 있는 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1인치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평판으로 파레트를 이후 화물을 특정 항기 내부 모양을 일치하도록 적합한 후 망이나 띠로 묶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지. 어떤 표준화된 인치가 있다. 항공화물에 어떤 파레트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다. 별도의 보조 장비 없이 항공기 내 화물실의 적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용기로 그다음에 이글루가 이제 조금 별도인데 유리섬유 또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비행기의 동차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덮개로 크기는 뭐 이렇게 이런 뭐 어떤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88, 108 이런 것처럼 파레트 크기라든지 이글루 크기라든지 좀 어찌됐든 동일한 사이즈로 해야 어떤 규격을 해야 또 같이 실기도 하고 규격화돼서 대량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장이라는 거예요. 항공화물 운송장. 해상 운송에는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화증권. 유가증권이라 가지고 막 그걸로 어떤 선화증권으로 대출도 가능하고 어떤 유통도 되는데 항공화물 증권은 이제 운송장이다. 에어 AB를 AWB라고.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기 화물의 운송 시 송화인과 항공사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을 증명하고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수령하였다는 증거 서류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선화증권과 관계없이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성이나 유통은 안 된다는 점에서 선화증권과 다르다는 거지. 해상화물에 수출을 볼 때 선화증권은 그걸로 어떤 유통도 되고 양도도 된다는 거죠.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 비교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김영식이다. 김영식. 선화증권은 수취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유통성이다. 유통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공운송장과 선화증권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한번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죠. 같은 운송증권인데 선화증권은 주로 해상운송 이거는 항공운송인데 이건 유가증권이다. 유동성이 있다. 지시성, 무기명이다. 선적식 어떤 본선 선적 후에 발행이 된다. 운송인이 작성하는 거다. 운송인이. 선주가 운송하는 사람이 증권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근데 항공화물 운송장은 단순한 화물을 받았다. 이거 받아갖고 전달해 주겠다는 내가 받았다라는 어떤 수치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은 안 되는 거고 김영식이다. 누구 거다라는 거가 됐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해 준다. 그러면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은 송화인이 원본 3통과 사본 6통 이상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제1본은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 2본은 수화인용 제3본은 송화인용
받을 사람, 그다음에 4번 청색은 송화인. 그래서 운송인이 서명하고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화인에게 어떤 교부한다는 거죠. 항공화물에는 사고가 있다고 그럴 때 어떤 사고가 있냐? 화물이 손상됐거나 지연됐거나 분실되고 그런 사고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크레임 청구 기간이 있다. 화물 파손 및 손상은 인수 후에 14일 이내에, 만약에 지연됐다 20일 이내에, 분실한 크레임은 120일 이내에, 크레임에 필요한 서류는 뭐 이렇게 운송장이라든지 명세서, 손해 명세서, 검정서 이런 것들, 검정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항공화물이 요즘 항공을 이용한 화물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항공기가 대형화로 인해서 운임이 경제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단위당. 그 다음에 전용기의 정기적인 운항으로 언제 갈지, 언제 도착할지 명확하다. 배에 비해서. 그 다음에 화물 전용 터미널 건설로 전문성의 공항이 이제 현대화되고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이유인데, 전자상거래 확대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거야. 그래서 고부가가치 상품 운송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됐다. 서비스가 향상됐다. 하주들의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마케팅의 고도화. 이런 전략에 의해서 항공화물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시대에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비 환경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화물 운송 트렌드가 바뀌면서 특히 항공화물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어떤 트렌드가 이동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